예, 오늘의 정치할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불지른 재판 속행 민심인데, 특히 이재명 변호사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마치 이재명에게 보답을 하듯이 은혜를 갚아야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막 그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5명 국회의원 배지도 막 달아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용산 민정수석실에 그 막강한 자리에 막 꽂아주고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보내주고 특히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조원철은 법제처장을 시켰습니다. 법제처장. 그 막중한 자리에 앉혔으니까는 조원철이 자기 동기지만은 변호사 사건 의뢰인이지만은 충성을 다해야죠.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재명은 5개 재판 전부 다 무죄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대장동 그 변호사를 해서 잘 아는데 변호사를 다 무죄다. 자, 그러면 자기가 대장동 변호사를 잘 알아서 이제 무죄라고 법정에서 막 떠들었다고 해도 다른 사건을 자기가 무죄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북송금 사건은 자기가 변호를 한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정교사, 법인카드 자기가 변호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것도 다 무죄다. 이게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래 무죄면은 그러면 그 재판 받자. 다 무죄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다 무죄라고 하는데 법제처장이 다 무죄라고 하는데 왜 재판을 안 받아? 재판을 받아서 무죄라는 거를 딱 결론을 내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은 무죄 자신이 없죠. 실제로는 유죄가 나온 것도 있죠.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범들 다 지금 유죄 받았고 김용, 정진상, 김인서 김만배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이 좌파 정권 안에서도 저 법제처장 저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쓸데없이 빌미를 줬어. 재판 재개 빌미를 줬어.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 라디오에 나와서 당연히 저도 이재명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법제처장에게 국감이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톤다운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거 꼬리 자르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민심에 영향을 미치니까. 박상혁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라는 사람도 YTN 라디오에서 조원철이 이재명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그게 적절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잘 알다 보니 본인은 더 확신에 차서 국감에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나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좀 본질 흐리기, 그냥 꼬리 자르기. 그거 좀 잘못한 거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죠. 그래 법제처장이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겠지 뭐. 그러면 재판 받자. 그래서 여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판 받아야 된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결과 재판 재개해야 된다 49.7%, 거의 반응률 하면 50%죠. 재개할 필요 없다 46.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 3.5%. 이게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재개해야 한다가 3.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재개할 필요 없다는 1.0% 내렸는데 특히 이 지역별로 서울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재개해야 된다고 54.3%나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38.6%. 자, 54.5%. 이게 출구조사에서 63.9%가 나왔죠. 그 이후에 이 대선 출구조사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그게 63.9%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재명이 집권을 해버리니까 집권한 초기에 재판 재개하면은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한 고법에서 재판 2개 정도만 2번만 하면은 유죄 취집하기 환송됐으니까 바로 이재명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재판 재개 여론이 초기에 좀 숙졌죠. 숙져서 잘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기성 언론에서도 안 꺼내고 심지어 이 야당 안에서도 잘 안 꺼냈습니다. 그 무슨 뭐 허니문인지 뭔지 이런 젖어가지고. 근데 지금 허니문 생각할 때가 아니죠. 나라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재판 재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판 재개를 여론이 지금 페넷마이크 여론조사 공정조사에서 이 재개를 해야 된다가 49.7%가 나왔고 서울에서는 무려 54.3%가 나왔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때 출구조사 때보다 이제 10%포인트까지 더 따라붙었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재판 속행해야 됩니다. 민심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민심도 전부 다 이 재판부, 사법부 말살하듯이, 야당 말살하듯이, 보수 진영 다 없애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민심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민심 대폭발 수치가 나왔다 해서 수치를 몇 가지만 더 수치만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조사에서 11호 부동산 대책 적절하다 40.3, 부적절하다 48.2,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대상인 서울과 경기 지역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죠. 서울 같은 경우 직격탄을 맞았죠. 여기서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가 35.5, 부적절하다가 53.6.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36.8대 51.5. 자, 그리고 또 지금 내일 아마 이게 결정이 됩니다. 김현지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이것도 계속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걸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김현지가 나오면은 정말 큰일 나느냐. 이런 여론이 있죠. 김현지 국감에 출석해야 된다. 56.3. 출석할 필요 없다는 32.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재명 이 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50.4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50.4가 지지자인데 그 중에서 56.3%가 국감에 나와야 된다. 이러면은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거 도대체 뭐야? 나와야 돼야,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수치로 지금 민심이 변한 걸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 50.4, 부정 47.0. 물론 이것도 안 믿으시는 분이 많고 저도 좀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전체 추세는 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자, 이제 서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서울에서 부정평가가 이재명에 대해서 54.9, 부정평가가 서울에서 54.9고, 그리고 이 부정과 긍정 사이에 14.6%포인트 차이가 났다. 14.6%. 야,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이재명이 급전 직하하고 있다. 긍정 40.3, 서울에서 긍정 40.3, 부정 54.9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지지율이 40% 특근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30%까지 서울에서 이제도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여론 악화의 한 원인인데 지금 국민 연장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들도 속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찬진 이 사람도 이재명의
동기죠. 이 금융감독 원장인데, 금융감독 원장이 그 아파트 이 대출 규제하고 이런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논란이 됐죠. 그 강남에 아파트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 채는 처음에 처분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처분하겠다는 것이 결국 아들에게 증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는, 아니 그게 무슨 처분이냐, 이렇게 꼼수냐 이렇게 하니까는 그 다음에 다시 팔겠다고 했죠. 팔겠다고 했는데 오늘 국감에서 확인된 거에 의하면은 그 강남의 아파트 매물로 내놨는 게 참 실거래가보다 4억 원이나 높게 내놨다. 안 팔겠다는 이야기죠.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찬진 금강원장이 집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매물이 그 아파트가 22억 원에 올라와 있는데, 지난달에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 있었는데 18억 원이었다. 그런데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4억 원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게 팔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국민 앞에서 팔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격을 높게, 나 이거 두 채를 한 채 팔 거야. 그거 내놨는데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설거문이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지금 4억 원이나 실거래가보다 높게 내놨다. 이런 꼼수를, 아니, 금감원, 어떤, 이 전문 분야도, 전문성도 없는데, 자기 이제 동기 또 간천하는데, 지금 이런 또 꼼수를 쓰고 하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오르고 있죠.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는 전부 다 전임 정부 탓, 윤석열 정부 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4천을 기록한 것은 이재명이 잘한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비판을 지적을 했는데, 자,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 김도업 정책위 의장이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된 것은 내 덕이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탓하더니 코스피가 오르니까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코스피가 오르는 것이, 자, 어제 저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대형주가 주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이끌면서 코스피 사상 처음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민주당 박시원 대변인과 코스피 5천 특위 오기형 의원은 자기들이 당과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며 벌써 쌈펜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는 실물 경제에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를 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하고 올해 성장률도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코스피가 오르고 주가가 활성화되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것을 오르는 이유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환율 조정이나 이 외부 환경도 있고, 또 대형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이끄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서 계속 끌어올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래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동산은 전 정부 탓하고 코스피는 자기 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민, 오늘 또다시 다른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민심 대폭발 수치로 나왔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CBS가 의뢰를 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서울시민 812명 대상 여론조사. 보통 여론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이 몇 %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서울 시민의 샘플 수가 전체 1000명이면은 샘플 수가 한 200명 정도밖에 이렇게 표집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812명 따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민심과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시민 55%가 11호 부동산 대책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오히려 좀 유리한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민주당은 오세훈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됐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거기에 나온 대책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세훈 그 시장이 우세한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후에 그 말씀 드릴 겁니다. 김영선이 오세훈에게 연애 편지, 이거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죠. 일단 연애 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 여론조사에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군 중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10명 정도가 출마를 하려고 하죠. 거기보다도 앞서 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서는 이 후보들을 뭐 옥신각신 하는데 그것은 다 오세훈에게 좀 그 지는 상황으로 나왔고,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25.6%로 1위를 하고 있고,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14.4, 그리고 한동훈 10.4, 그렇게 돼 있고,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그 경선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조은희 의원, 서초갑 재선 조은희 의원도 3.2%로 해서 4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이 45.5, 나경원 27.9, 한동훈 11.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은희 3.2 이렇게 돼서 오세훈 시장이 절반에 육박을 하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다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태균 씨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는 조만간 이제 특검에서 이 두 사람이 대질신문을 하죠. 특검 수사 결과에 밝혀질 건데, 이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그 전에 이게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냐.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명태균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번 실시를 했고,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로부터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받았다. 이게 골자인데, 지금 오세훈 시장 쪽은 이것을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7번을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만난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거의 스토킹 하듯이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태균 씨의 관계가 깊지 않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은 같이 다녔으니까는 항상 연락을 피하는 처지였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명태균 씨는 본인이 7차례나 만나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이 여론조사비를 대납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고, 오세훈 시장은 그 관계가 깊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데,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오세훈 시장과 아주 관계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김영선이 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 연애 편지가 나온다. 연애 편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토록 이렇게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연애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잠시 화제가 됐었죠. 무슨 연애 편지일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뭐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미혼이기도 하고 그런 것과 연결돼서 했지만은 그 편지의 내용이 세계일보가 오늘 그거를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태균을 계속 만나보라는 취지의 당부를 계속 하는데 좀 정서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계속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4.7 서울시장 보선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 2021년 2월 23일에 오세훈 시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 뭐 채송화 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은 그 찰나가 언제 또 오리요. 옷깃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5, 6월 서리가 될까 두렵다. 이런 다소 시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이제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유비가 눈밭에 제갈 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났어야 한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시라. 간절하다. 이런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자를 보낸 날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를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일종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날이다. 그래서 그것을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오세훈 시장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같이 그 정치를 하고 했으니까는 좀 시적인 표현을 담아서 명태균을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명태균 씨가 연애 편지라고 표현을 해서 좀 궁금증이 일었는데 일단 세계일보의 보도로 이렇게 내용이 다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는 것 아니냐. 계속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나려고 했는데 본인 한 2번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멀리 했다고 주장을 해온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는 것 아니냐. 자, 이쪽으로 좀 여론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보도를 한 세계일보에서는 일종의 명태균 씨의 자충수 같아. 자,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